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께서 이번에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사고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를 나눠야 한다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면 반박한 게 새롭게 알려진 겁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 부산에 갔던 윤석열 총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졸업한 모교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짧게 뵙고 갈라니까 참 너무 아쉽고 이렇게 서운하게 갈 거면 이게 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 우리 형님들 손도 한장 못 올리고 가서 참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 건강히 잘 계시고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저기 부산에 갔을 때 어떤 발언들을 검사들과 나눴는지 그 얘기가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현정 의원. 네. 결국 윤 총장은 대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까지 다 과정이 다 수사다. 재판에 넘기는 과정까지 검사의 일이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 같은 법을 공부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난 13일 날 부산지검과 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검사들한테 한 이야기가 보면 저는 윤 총장 이야기가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검사의 어떤 직무 거기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를 왜 하겠습니까? 결국 그 수사를 하는 게 어떤 시시비비에 갈아서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기관이 이제 검사라는 것이죠. 즉 검사는 수사를 하는 것은 결국 기소에 복무한다는 거거든요.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판사들 같은 경우에 추미애 장관이 판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심리를 하는 판사가 따로 있고 그러면 형량을 때리는 판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둘 다 똑같잖아요. 예.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수사를 하는 검사 따로 있고 기소를 하는 검사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러면 수사검사는 한편으로 봐서는 바로 사법경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가 경찰관이 그 역할을 할 것을 검사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검사라는 게 우리 헌법에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거든요. 자, 우리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이걸 자꾸 분리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가 없고 사례도 없고 우리 헌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예. 이 윤석열 총장은요.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현재 수사 총량을 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를 나눌 생각 없습니까? 그게 이제 그 프랑스나 라틴식의 수사 판사와 이제 검사 이런 개념인데요. 일단 좀 법적인 어떤 이런 게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좀 검토할 만한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좀 애둘러 설명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좀 김태현 변호사님 화면 보면서 정리를 하자면 수사검사가 기소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잖아요. 수사검사가 제일 잘하니까요, 그 사건을.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건 뭐냐면 오늘 반론 저거 아까 방금 전에 보신 화면은 예전에 이제 작년 얘기고 이제 오늘 최신 얘기입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공판 중심주의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재판이 좀 형식적으로 되고 검찰 조속 증거는 다 인정해줘서 그냥 좀 약간 재판이 좀 형해화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공판 중심주의라는 거. 그 이제 형사정보법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검찰 조선과 검찰의 생각일 뿐이야. 공판에서 법정에서 다 다시 하자. 이게 이제 공판 중심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술 변론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 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이제 법원의 판사를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재판이 좀 이제 치열하게 돼가는 어떤 흐름, 경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서면 제출하고 변호인이나 검사랑 변론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변론이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판 중심주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소를 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수사를 잘해야 돼. 근데 수사하는 사람은 기소하는 사람 분리시켜 놓으면 공판에서 저 어떤 재판에 대응이 잘 되겠니? 그거 안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요. 이게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 개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뿌리는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노무현 전 정부, 참여정부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뿌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좀 되돌아봐라라는 얘기들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노무현 전 정부, 참여정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참여정부에서 검찰개혁, 법원개혁하려고 뭐 하려고 그랬냐? 공판 중심주의 하려고 그랬잖아.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내 생각대로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현 정부의 어떤 개혁의 뿌리인 참여정부 얘기를 꺼내면서 그 참여정부에 있었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라는 거. 이걸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면 윤석열 총장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정서혜 소장.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의 배틀필드.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곳은 검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조소실이 아니라 법정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자니까 언론에 좀 빗대어 보면은 왜 취재를 할까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취재를 한 사람이 기사를 제일 잘 씁니다. 그런데 예컨대 그걸 분리해서 내가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기사는 다른 사람이 써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추미애 수장관이 우려하는 것처럼 뭐 기소 독점이라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약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이게 기사가 안 되는구나. 그럼 기사를 그만두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사 같은 상황에 대해서 수사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한다. 이건 비율의 극치이고요. 또 추미애 장관이 기대하는 그런 검찰의 힘빼기 효과 그런 걸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롭게 알려진 윤석열 총장의 반박에 오늘 전주지검을 찾은 추미애 장관 또 우회 비판을 했습니다. 같이 오늘 화면부터 만나보실까요? 장악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일 것입니다. 총장께서 이번에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저렇게 취재진이 눈을 맞으면서도 질문을 했는데 일단 추미애 장관은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이 관행을 고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다.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이든 본인은 수사와 기소 나누는 거 밀어붙이겠다는 보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 하시는 거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검찰의 수소기소를 분리하는 거는 입법사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직제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에서 모든 거를 다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장관이 그냥 밀어붙일 사안은 아닙니다. 입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럼 저런 고민들을 그동안 고민을 안 했을까요? 오랜 동안 고민을 해서 당에서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걸로 제도의 방향을 이미 정해서 제도를 완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한 제도를 더 고치려면 절차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공청회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가야지
혼자만의 생각으로 밀어붙일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추미애 장관의 위치는 행정부의 장관이 한 부처의 장관입니다. 더 이상 당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제도를 뭐 이렇게 혼자서 바꾸겠다 이런 생각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민주적 통제에 오히려 알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것은 행정 권력을 남용하는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권력은 집행력이 어마어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린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의 대리인으로 뽑아놨더니 본인이 주인이 된 것처럼 권한을 쓰다 보면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문제인데 지금 그런 우려가 오히려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야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글쎄요, 뭐 좌천 인사한 거, 직제 개편한 거에 이어서 이번에 재판에 넘기는 걸 결정하는 검사와 수사검사 따로 분리하는 것도 권력 범죄 막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동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당장 지금 일단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소 검사를 예를 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몇 명을 임명해 둡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수사를 잘하더라도 기소 검사들이 야 이거 사건 안 돼, 기소 안 돼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걸 검찰총장이 아무리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방패막을 하나 두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의 뜻에 따라서 기소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점에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왜 하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 시점에 이걸 꺼내고 들고 왔느냐. 그래서 오해받는 거 아니냐, 결국은. 예를 들어 이 사건을 박근혜 전 정권의 뭐 적폐수사할 때 들고 나왔거나 뭐 다른 거 할 때 들고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현 정권과 관련된, 즉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김서로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는 7월 달이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발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시범 실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좀 멈추게 하면서 실제 7월까지는 버티는 거죠. 그러면 7월 달에 어디로 갑니까? 이 사건이? 다 공수처로 가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최강욱 공직협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즉 7월 때까지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밀어놔서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서 위야무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게 이제 야당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이걸 겁니다. 앞으로 금요일에 있을 17년 만에 검사장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판이 나느냐 이걸 텐데요. 정상희 소장. 글쎄요. 검사장 회의가 17년 만에 열리는데 여기에 또 윤 총장도 안 오기 때문에 이 건을 두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될지 분위기는 어떨지 참 상상이 안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검사장 회의인데요. 강금실 장관 때도 검사장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서로 나이 어린 여성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차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한 의제가 있죠.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의제를 가지고 갑니다. 특히 이번 검사장 회의에서는 고검 차장급들은 이제 실제로 고검 차장들로 지검장급인데 그럼 오지 말라고 하니까 윤석열 사단에서 소위 물을 먹은 검사들이 있는 경우는 참석을 못하고 현재 검사장들만 지검장들만 모이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사 기소 분리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권력 핵심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직 여당 의원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려는 검사장 회의가 된다면은 그 후폭풍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본인은 물론 정권의 운명을 걸고 모험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참모라면 이런 검사장 회의는 하지 말라고 말릴 것이다 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때문에 17년 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했던 검사장 회의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수도 어린 여성인 그리고 검사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거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고자 여러분에게 헌신하고자 온 저에게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점에서부터 저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17년 전 얘기를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 상황을 좀 보면 당시에는 송광수 총장이 이 검사장 회의에 자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번엔 다르고 당시에는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뭐 검찰 장악 의도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검찰청법에요. 보면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만들어진 게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처음 생길 때부터 만들어졌고 일본의 어떤 법을 우리가 반영해서 만들어졌는데 왜 그런 법이 있냐면 결국은 그 법무장관과 검찰의 어떤 면에서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즉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은 준사법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좀 불가원하는 그런 관계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강금실 장관 같은 경우는 송광 총장보다 기수도 한 10여 기수나 아래고 당시에 판사 출신이 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여러 가지 반란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상견례 형식으로 해서 만나서 전날 저녁에 만찬도 하고 뭐 사실은 굉장히 사이좋게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때와 지금 이번에 17년 만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소집을 한 거는 성격 자체가 상당히 다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회의가 아니고 엄청난 지금 시간이 긴 것인데 문제는 정부의 지검장과 고검장만 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이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강요를 한다든지 찬반을 어떤 면에서 보면 손을 뜨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실제 그렇다 보니까 아니 검찰총장도 없는 상황에서 지검장들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현안을 어떤 면에서 토론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 검사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스럽죠.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바로 현직 의원이라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당 대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총선이 얼마 남았습니까? 5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지검장들을 모아놓고 이하 회의를 한다? 지검장들은 하루 종일 자리를 비고 있다? 과연 이런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저기서 회의록 작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 공공기록물 관리법 뭐 이런 거를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저게 진짜로 회의라면요. 그 행정부의 주요 회의는 전부 다 회의 자료를 만들게 돼 있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다란 제도의 변화인데 그런 거라고 하면은요. 저 요구대로 사실은 중계까지는 좀 과하다 하더라도 회의록 작성은 필히 있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밀실 회의, 뭐 위에서 찍어 누르기 회의가 되는 게 검사장 회의 아니냐 그런 걱정을 검찰 내부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평검사도 아니고 검사장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검찰 내부, 특히 이제 평검자도 검찰 간부, 검사장급 간부들 같은 경우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수는 없지만 검사장급 되는 어떤 그 검찰 간부들은 지금 아마 추미애 장관의 저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을 앞서 이제 이용정 의원도 그런 언급 해주셨지만 약간 독립된 준사법기관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부처에다 외청들이 많죠. 기재부에 조달청, 국세청 외청들이 많아요. 검찰청도 사실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검찰청의 대장인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왜 그렇죠? 왜 차관급 안 하고 왜 장관급 돼요? 그만큼 이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적인 성격 때문에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장관하고 그 밑에 총장이 있긴 있지만 이게 단순히 종속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독립적인 투톱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원톱의 처진 스트라이커가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그거 왜 그렇겠어요? 수사는 총장 안에서 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외에 행정적인 일을 하라라는 게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조직의 구성 원리라고요. 그런데 법무부가 장관이 직접 수사에 대한 것들을 들어옵니다. 검사장 다 모아놓고 이 검사장들이 이거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어떤 내일 뭐 이번 주 금요일날 수사 기소 분리 얘기를 하게 되면 일부 검사장들 입에서 굉장히 이제 거기다 반대 의견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 김상일 평론가 지적해 주셨지만 이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거 입법사항이에요. 하시고 싶으시면 법안을 만드셔서 총선 이후에 국회에 보내세요. 이거 법무부 훈령, 법무부 장관 지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사항이다. 검찰청법 개정사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여당 대표가 정말 오랜만에 윤석열 총장을 언급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대표가 총선 뒤에 검찰에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검찰 조심을 언급했는데 꽤 이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면 사실 고소고발 사건이 많습니다. 뭐 적어도 100건, 많으면 수백 건 정도의 선거법 고발 사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 하더라도 선거권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특히 여당 대표가 한 것은 지금 그 법무부와 검찰 간의 어떤 긴장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오랜만에 윤석열 총장을 언급하면서 총선 뒤에 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추미애 대 윤석열의 갈등 구조가 계속해서 더 불붙는 모양새입니다.